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위믹스 예하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들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날 위믹스 플랫폼에서 화두에 오른 부분은 유통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통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통량으로 코인을 어떻게 써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데, 그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예하에 있는 NFT 프로젝트나 클레바나 게임 토큰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사에 따르면 위믹스 상패에도 P2E 생태계 사용자 수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믹스 홀더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위믹스 플레이에 접속하시면 여전히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P2E 게임을 즐기고 있는 수많은 유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위믹스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이머들 입장에선 위믹스 상패가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기존의 P2E 게임의 경우엔 게임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그 게임을 떠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단편적인 예로 엑시 인피니티가 있죠. 엑시 인피니티 내에서 채굴할 수 있는 SLP 토큰의 가격이나 엑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떠난다는 것이고, P2E의 성패에는 코인의 가격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엑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믹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위믹스 상패 이후로 2,000원짜리 코인이 160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때도 위믹스 플레이 접속자 수는 30만 명을 유지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믹스 코인과 게임 토큰의 구조의 장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위믹스 내에 있는 게임들은 위믹스 코인을 곧바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토큰을 채굴해서 그것을 위믹스로 환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의 하락이 게임 토큰의 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비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게임 토큰 가격 방어가 되니까 여전히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 P2E 게임과 다른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위믹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게임 토큰과 위믹스 코인의 그 구조에 있어서 위믹스의 하락이 게임 토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위믹스가 이 30만 명이라는 동접자를 유지하면서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미르 시리즈와 애니팡 시리즈들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이고, 이번 1분기에 위메이드가 100개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달성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1분기에 더 많은 게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늘려나간다면 위믹스 상패로 인해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위믹스 플레이의 트래픽 상승이나 게임 토큰의 흥행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오늘날 위믹스 플레이 동접자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지닥 위믹스 양방향 스왑 가능한 하이브리드 브릿지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닥에서 위믹스 클래식과 위믹스 3.0 메인넷 블록체인 사이에 양방향 스왑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브릿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오늘 밝혔고요. 위믹스의 경우엔 클레이트 기반의 위믹스 클래식과 위믹스 자체 메인넷의 두 종류 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입금 사고가 잦죠. 그렇기 때문에 지닥은 두 개의 다른 블록체인 기반 위믹스 자산에 대한 시장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이브리드 브릿지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믹스 3.0, 위믹스 클래식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브릿지 기술을 지닥 거래소에 도입하여서 오입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 상패 이후 수많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필이면 위믹스 클래식이 위믹스 3.0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시점에 위믹스가 상폐되었고, 그에 따라 특정 거래소는 위믹스 3.0을 지원하고 특정 거래소는 위믹스 클래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입금 사고가 굉장히 잦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평가드린 것이 바로
이런 혼란스러움이 오늘날 위믹스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를 좀 더 키운 측면이 있어서 너무나 뼈아프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지닥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브릿지 기술을 도입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오입금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참 지닥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위믹스가 또 많은 일들을 해 나가려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위메이드가 서틱이라는 블록체인 보안 감사 전문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를 체결했거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틱이라는 기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얘들은 글로벌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보안 감사 분야에 있어서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실력 있고 큰 블록체인 보안 감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위믹스 프로젝트가 코드를 짤 때 그 코드가 정말로 괜찮은 코드고 해킹의 위험성이 없는지 감사를 해주는 업체가 바로 서틱인데, 이 서틱이라는 애들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보안 감사 진행하고 있는 실력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 예하에 있는 수많은 분야 중에 리퀴드 스테이킹, 브릿지, 디오스 프로토콜 등에 대한 오딧을 진행한 게 바로 서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틱과의 MOU를 통해서 위믹스의 해킹 위험성이 좀 더 낮아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위믹스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MOU가 바로 이번 서틱과의 제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틱의 쟁글의 코마캡까지 굵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네요. 타다니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최근 위믹스 사태로 인해 가격이 급락했고, 그 가격 급락이 우리 홀더들에게 뼈아프긴 하지만 위믹스가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가는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코인마켓캡과의 유통량 실시간 연동, 쟁글의 라이브 워치를 통해서 위믹스 물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바이낸스 커스터디를 통해서 물량을 다 맡겨버렸고, 그리고 오늘날 서틱과 MOU를 통해서 해킹의 위험성마저 엄청나게 내려버리고 있으니 지금 오늘날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홀더들이 굉장히 답답하지만, 또 성과가 나오면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 그런 토대들을 위메이드가 잘 닦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반으로 반전을 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날 서틱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이라 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서틱은 전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로부터 분명히 인정받는 그런 보안 감사 업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러스 264 프로젝트와 좀 클레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이거 풀매수 때리세요 이 말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도 위믹스 비중이 가장 높고 위믹스를 가장 중점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자, 하지만 위믹스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되 위믹스 예하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관심 갖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위믹스가 가격이 지지부진하면 그 예하에 있는 프로젝트들의 투자 성과가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르 NFT를 몇 개 사놨는데 최근에 위믹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NFT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마디로 약간 해칭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위믹스 프로젝트 예하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안목을 늘려가는 것이 저는 위믹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믹스 비중은 가장 많이 들고 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픽다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픽다 스튜디오는 메타스케일이라는 기업 예하에 존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가 바로 러스 264거든요. 그리고 메타스케일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재원으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메타스케일이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그에 따라 위믹스 플랫폼의 발전과 소각과 가치 상승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러스 프로젝트는 영국의 지하철을 NFT화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러스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러스 264 제네시스 홀더에겐 피플 NFT가 무료로 에어드랍 됩니다. 그리고 피플 NFT는 9,999개로 이루어진 픽셀 메타버스의 입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러스 프로젝트가 픽셀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들어내면 이 피플 NFT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것들의 가치 상승을 꾀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스 64 제네시스를 보유하게 되면
이 제네시스를 근간으로 하위 NFT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위 NFT가 거래될 때마다 LUS264 초기 홀더들은 거래 금액의 1%를 본인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스264 프로젝트가 커감에 따라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추가 수익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모에 있어서 러스264 하나쯤 사보는 거는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스64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지하철역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각 역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을 봤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NFT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사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 역에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면 그 역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다방면으로 하나쯤 사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코인 구조에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 살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미 입찰이 되어서 좀 약간 흥미가 식어버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NFT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입맛에 맞는 NFT를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거래 금액의 1%를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플 NFT까지 에어드랍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거는 이 커뮤니티를 밀고 있거든요. 파피루스라는 것은 NFT나 뭐 이제 다오에 내가 일원이 되면 그 일원들만 참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그 커뮤니티를 바로 파피루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즉 LUS264 제네시스 홀더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파피루스가 조만간 등장하게 될 거고, 이거를 올해 위메이드가 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피루스에 참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러스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된다는 거죠. 뭐 저는 러스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거 없고요. 그냥 뭐 위믹스 예하의 프로젝트들이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것도 우리 홀더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메타스케일 예하에 있는 픽닷랩 팀이 만들어낸 게 러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타스케일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언급이 됐던 메타스케일이 베이글, 이 베이글이 지난 4분기에 일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추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여기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아무튼 간에 이 메타스케일이라는 기업 자체가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SNS를 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스케일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도 위믹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서칭해봐야겠죠. 메타스케일이 일본 진출을 먼저 하고 그 이후로 미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베이글의 흥행 여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클레바 12월 리포트가 등장했거든요. 이 등장한 내용과 핵심 전달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클레바 팀에서 말하기론 평균 TBL이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12월 후반부터는 TBL이 30밀리언 이상을 유지하면서 꽤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천만 달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월 23일 코코넛 스왑 풀 연동으로 추가된 4개의 너츠 풀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50만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12월 초에는 코코넛 스왑 풀의 연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TBL이 뭐 그저 그랬는데 12월 후반부터 코코넛 스왑과의 연동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TBL이 꽤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관련 풀들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투자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12월 주요 업데이트로는 첫 번째로 12월 9일에 카이카스 지갑의 모바일 연동이 있었고요. 12월 23일에는 코코넛 스왑 풀 연동 작업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뭐 괜찮은 TBL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관 전용 예치 상품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관 전용 예치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클레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레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위메이드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이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 백호로 어떤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정말로 괜찮은 기업인지 알 수 없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비한다면 클레바는 위메이드라는 꽤나 실력 있고 실체 있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관을 들여오기 위해서 클레바가 협의와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레버리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클레바는 토큰 발행량이 1년 주기로 감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1월 20일부터 클레바 토큰의 발행량이 25%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보시고 클레바에 접근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뭐 1분기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23년의 주요 업데이트 계획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에 관련된 별도의 공지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위코노미 중에 커런시라는 것의 출범이 이번 1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커런시의 크립토 달러 발행에 클레바의 레버리지 기능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런시의 정식 출시와 함께 레버리지 기능이 접목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클레바의 유틸리티나 공급량 감소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클레바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고 위믹스의 흐름도 지지부진하지만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부양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립토 윈터, 디파이의 침체로 인해서 클레바도 힘들고 위믹스도 힘들고 위메이드도 힘들곤 하지만 이 정도로 적극도를 뛰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를 근간으로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침체도 조금 해소가 되고 하면은 분명히 흐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란 기업이 그나마 베커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믹스, 클레바는 비빌 언덕이라도 있다는 거죠. 위믹스 사태 같은 일을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가 겪었다면 그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된단 말이죠. 클레이튼 기반에 굉장히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존재했고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 프로토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텔레그램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어쩌면 그들은 위믹스나 클레바의 적극도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걔들은 진짜 먹튀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클레바 홀더, 위믹스 홀더라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게임 토큰 하면은 뭐 게임 토큰마다 각기 다른 전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좀 뭐 시간이 걸릴 일일 것 같고 뭐 리플렉트는 아시겠지만 게임 토큰계의 인덱스 펀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이드라, 드레이코, 뭐 리플렉트 자체가 미르 M의 출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뭐 그런 게임 토큰인 것이고, 뭐 인카 같은 경우에는 데커론 G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데커론 G의 흥행에 따라 인카가 가격 상승할 수 있겠고, 서메이지가 차후 다른 게임과 인카 토큰을 연결시켜버리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토네이도는 당연히 피싱 토네이도, 크립토 토네이도의 출시와 연결이 될 것이고, 실더리움은 최근에 이 실더리움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ROS 측이 우리 앞으로 가치 상승시킬 거라고 공지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실더 입자와 실더리움 사이에 실더 증서라는 것을 넣어버려서 실더리움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패치를 지금 적극 단행 중에 있고, 실제로 실더리움은 차후에 다른 게임과도 연결될 것임을 ROS 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게임이 등장하면 같이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밀리코의 경우에는 이제 조이시티에서 출시한 건십 배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건십 배틀의 흥행에 따라 조이시티의 차후 다른 게임 출시에 따라 이 밀리코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TIG는 이제 타이거 모바일에 만들어낸 게임 토큰인데, 타이거 모바일의 경우에는 포켓버프라는 자기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카이로스 W라는 게임이 어찌됐건 간에 위믹스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인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 W가 출시했을 때 타이거 모바일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본다면 TIG 토큰의 가격 상승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토큰들은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플레이로는 위메이드 커넥트 거고, 홍코와 몽코는 같은 개발사로부터 나온 게임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연결되거나 차후 다른 게임 토큰과의 인터게임 이코노미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LG 토큰은 블랙 스쿼드 게임 토큰인데 이거는 벨로프 겁니다. 그러니까 벨로프가 차후에 더 많은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LG가 벨로프 예하에 있는 다른 게임과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연결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QB는 중국에서 들여온 미르 시리즈의 어떤 전용 게임 토큰으로서 자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르 시리즈, 위메이드가 개발하는 진짜 미르 시리즈가 아니라 중국 애들이 미르를 갖고 가서 중국 애들이 개발한 그 미르 게임에 있어서 기축 통화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C큐브란 말이죠. 뭐 그러니까 그 면모에 있어서 C큐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CQ 주한씨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히로코는 마찬가지로 밀리코와 마찬가지로 조이시티에서 만들어낸 게임의 게임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차후에 조이시티가 다른 게임 토큰을 내므로써 그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몽코는 말씀드린 대로 홍코 토큰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애니 이거는 ASU는 뭐 잘 모르겠고요. 뭐 로드코인은 이제 레드폭스 게임 개발사의 게임 토큰인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카루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벨로프 겁니다. 벨로프 거기 때문에 이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리아와 BLG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도 뭐 보일 수 있겠고, 뎁코는 다크에덴의 전용 게임 토큰인데 현재 다크에덴이 다른 시리즈로도 출시될 예정에 있거든요. 다크에덴 SD나 다크에덴 리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뎁코 토큰이 활용되면은 뎁코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겠죠. LUX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LU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게임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 개발사의 뭐 구조나 관계나 애들이 P2E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후에 어떤 게임을 출시할 것이고 이것이 게임 토큰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믹스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위믹스를 홀딩하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 게임 토큰도 또 소량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생태계의 이해를 또 넓혀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관심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뭐 돈 잃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같은 기회라도 누군가는 또 돈을 잃고 누군가는 또 기회를 포착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뭐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소량으로 너무 투기성으로 덤벼들지 마시고, 드레이코 꼴 나니까. 자,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차후 녹방과 라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가볼게요.